응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 한마디가 응급실 복도를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멍하니 서 있던 은하린의 등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남자가 그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 흔들림 없이 주변 의료진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리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잡채 국물이 번진 자리를 행주로 눌러가며 등 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이 집안의 살림을 도맡은 사람으로. 그런데 지금 수술실 문이 그녀를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새벽 4시, 은하리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각, 주방에는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밖에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재료들의 양이 오늘 하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0인분, 잡채, 갈비찜, 각종 전. 전날 밤 시어머니 최옥분이 목록을 쥐어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체면은 지켜야지. 우리 집에서 명절 음식이 부실하다는 소리 나오면 안 돼. 하리는 그 말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70인분이 몇 킬로그램인지, 혼자 다 해야 하는지,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남편 박민재는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치며 부엌 입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내를 바라보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말 좀 맞춰. 명절이잖아. 맞춘다는 것. 그 단어가 할인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맞추는 쪽은 언제나 그녀였습니다. 낮아지고 비켜서고 조용해지는 것. 그것이 이 결혼에서 할인에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은하리는 원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뇌혈관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시절 그녀의 이름은 국제학술지에 여러 번 실렸습니다. 손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판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영등 아래에서 수백 명의 두개골을 열었고 그 손끝으로 살린 생명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 손은 다르다고. 하지만 2년 전 할인의 세계는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뇌출혈. 그녀는 즉시 비행기에 올랐지만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착륙 직전 기장의 안내방송 사이로 울린 전화. 그 전화에서 흘러나온 오빠의 목소리를 하리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의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리는 그날 이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운을 벗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벗은 게 아니라 놓아버렸습니다. 내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왔더라면. 그 생각이 그녀를 잡아먹었습니다. 죄책감은 천천히 그리고 끝없이 쌓였습니다. 귀국 후 하리는 박민재를 만났고 반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도피였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살.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가면 다른 것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할인이 찾은 것은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소멸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낮 거실에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할인은 주방과 거실 사이를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밥상 앞에 한 번도 앉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시어머니의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다며?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 접시를 내려놓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존스 호킨스. 그 이름을 굳이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요. 명절 마지막 날 저녁 식탁에서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족 해외여행. 시어머니가 꺼낸 이야기였고 남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날짜와 장소까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쉬어. 6명 딱 맞게 예약했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낮 동안 있었던 사소한 실수를 들추었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안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던 마지막 기대 같은 것이 소리도 없이 꺼져버렸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할인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는 시각은 오전 6시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 가방을 끌며 할인에게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캐리어를 챙기며 짧게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 있어도 아니고 다녀올 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정수가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현관 앞 작은 계단을 내려서려다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른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뒷목을 짚으며 고개가 기울었습니다. 쓰러지는 데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현관 너머 유리창으로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로 뛰쳐나갔습니다. 쓰러진 시아버지 박정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얕고 빨랐습니다. 경동맥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0.5초 만에 머릿속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 하출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1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지금 바로 119 불러주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고개 들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최옥분이 그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뭘 안다고 건드려. 괜히 더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할인은 밀려났지만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아버지 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눈에는 당혹감과 어머니에 대한 눈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나서? 전문가도 아니잖아.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시아버지 박정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것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뇌압이 오르고 출혈이 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닿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할인뿐이었습니다. 결국 119 신고는 남편이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다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 박정수는 이미 반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펼치는 사이 할인은
옆에서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었던 시각, 동공 반응, 맥박 수치. 구급대원 한 명이 고개를 들며 할인을 보았습니다. 보호자분, 의료인이세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승했습니다. 할인은 혼자 뒤따라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짐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응급실은 명절 연휴 특유의 혼잡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기계음이 뒤섞였습니다. 할인은 대기실 한켠에 서서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정수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남편은 보호자 창구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처럼 30분 뒤 전공의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CT 결과 나왔습니다. 좌측 중대 뇌동맥 분지부에 동맥류 파열 소견입니다. 출혈 범위가 넓고 위치가 깊어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급 병원 전원을 권유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공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전공의는 조심스럽게 손을 뺐습니다. 전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끝이 흐렸습니다. 명절 연휴에 이 수술을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할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할인이 유리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보였습니다.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간격의 걸음. 검은 정장의 남자가 응급실 입구를 지나 직선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수행원 2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대기실 한켠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 교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응급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과 발소리로 가득하던 공간이 볼륨을 낮춘 것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의료진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재단 이사장, 병원 3곳과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 의료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재가 한도윤과 할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쥔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의료진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사장님이 저렇게까지. 저분이 누구야? 할인은 한도윤 이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정돈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한도윤 이사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CT 소견 보셨습니까?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화면에 잠깐 보였던 영상을 이미 분석해두고 있었습니다. 좌측 중대 뇌동맥 분지부, ME 근위부입니다. 출혈이 이미 상당하지만 아직 수술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이 전공의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전공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이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린 교수, 존스 홉킨스 뇌혈관외과 전임 전문의, 국제뇌혈관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제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복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2년. 이 집에서 2년을 살면서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그녀의 모든 것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한도윤은 해외 출장 중 갑작스러운 두개내압 항진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집도할 외과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락을 받은 사람이 은하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날아가 직접 수술대에 섰습니다. 12시간, 2번의 출혈 위기, 그리고 성공. 한도윤은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무영등 아래에서 마스크를 내리던 그 여자의 눈을 기억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 그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눈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그 시선들을 등지고 판독실로 향했습니다. CT 영상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료진이 길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응급실에서 할인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화면을 띄웠습니다. 손가락이 영상 위를 훑었습니다. 동맥류의 위치, 크기, 목의 형태, 주변 혈관과의 거리, 머릿속에서 수술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쉬운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2년 전의 할인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물러섰을지 모릅니다. 죄책감이 손을 묶었을 테니까.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기억이 수술대에 서는 것 자체를 가로막았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환자였습니다. 살려야 할 사람.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한도윤이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즉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배정, 마취가 협진 요청, 기구 준비. 대형 재단의 이사장이 직접 나서자 병원 시스템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할인이 수술실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할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니터 소리, 마취기 소리, 기계 위에 가지런히 놓인 기구들의 반짝임. 할인은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드레이프 너머 보이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뇌혈관이었습니다. 동맥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안 되는지, 어떤 경로로 접근해야 하는지 이미 머릿속에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메스. 첫 절개.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시어머니 최옥부는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은 이미 완전히 구겨져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재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생각이 자꾸 어딘가로 흘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2년. 자신의 아내가 2년 동안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아프게 밀려왔습니다. 말 안 했다고 나무라기에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동맥류 근처의 혈관벽이 예상보다 얇았습니다. 접근 경로를 틀어야 했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혈압 수치를 알렸습니다. 할인은 집도 부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수치 유지해요. 5분 줍니다. 손이 0.1mm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클립을 놓을 자리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동맥류의 목, 그 아래 클립이 들어갈 틈,
너무 얕으면 파열됩니다. 너무 깊으면 정상 혈관을 건드립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할인이 클립을 요청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호흡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모니터가 잠시 흔들렸다가 안정되었습니다. 혈압이 돌아왔습니다. 보조 집도의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인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수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위치에서 미세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흡수지를 대고 지혈을 시도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조의사가 할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할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혈 부위를 바꿨습니다. 각도를 달리했습니다. 혈관의 기시부를 확인하며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출혈이 잦아들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의사가 누군지 확신하지 못하던 의료진들이 지금은 조용히 그 손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신뢰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할인의 손이 지금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등이 아팠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스크 안에 숨이 덥고 촉촉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클리핑된 동맥류 주변을 정리하고 출혈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패두개를 준비했습니다. 클리핑 완료. 그 말이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안정된 곡선을 그렸습니다. 맥박이 규칙적이었습니다. 뇌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할인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보조의사가 마무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할인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낯선 온기가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살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대기실의 공기가 일시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가운을 걸친 채 마스크를 내린 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출혈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최옥분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의자를 짚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사람이 응급실 대기실 한가운데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박민재가 할인 앞에 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그리고 10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그도 무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인지, 고마워 아버지를 살려줘서. 할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되돌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어머니가 손을 올리던 날에도, 여행에서 혼자 제외되던 날에도, 전문가도 아니잖아라는 말을 뱉던 순간에도 단 한 번도. 할인이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론 난 것을 이제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방 안에서 혼자 날이 밝기를 기다리던 그 새벽.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리는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도윤이 멀찌감치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수술실에서 보았던 그 눈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박정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왔고 말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재활이 필요하겠지만 수술 예후는 좋았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이례적으로 빠른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설득을 시도했지만 할인의 의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할인은 받았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끊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은 할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재단 산하 뇌혈관 센터의 센터장직. 할인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절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취임식이 열린 날 할인은 처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넓은 홀,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 박수 소리. 할인은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공기를, 그 공간을,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서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운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은할인, 뇌혈관 센터 센터장. 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름이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3달 후 시간이 지나 아버지의 기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차려입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짙은 코트.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명찰은 오늘 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은하린 교수가 아니라 그냥 딸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묘는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1시간 반 거리. 할인은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를 몰면서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로 소리만 들었습니다. 묘 앞에 서자 오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이였습니다. 할인이 술을 따르고 오빠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절을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혼한다며. 응. 잘 생각했어?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피우지 말라고 해야 했지만 할인은 그냥 두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오빠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뭐라 하셨을까?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쁘다고 하셨을 것 같아. 오빠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인도 웃었습니다. 묘 앞에서 웃는 것이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웃는 것을 가장 좋아했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할인은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넓었습니다. 11월의 하늘. 차갑고 맑았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고.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한 줄. 미안했다고. 할인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닿았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후에 수술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으며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오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묘 앞에서 결국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진짜로. 차가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린의 손이 핸들 위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도윤 이사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냐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리는 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장실에서 마주 앉은 한도윤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해외 학술대회 초청장이었습니다. 런던 뇌혈관외과 분야의 국제 심포지엄. 주제 발표자로 하린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하린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런던. 한때 그 이름이 설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병원에서든 수술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그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감각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하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년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준비 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하리는 수술과 발표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밤이 늦도록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슬라이드를 다듬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돌아왔습니다. 집중하면 시간이 사라지는 그 감각. 좋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하리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안에 가운을 접어넣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가운을 처음 입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인턴 시절. 너무 커서 소매를 접어 올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이 가운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에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공항에는 이른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았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거나 어딘가에서 돌아오거나. 탑승 방송이 울렸습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2년 전 이 공항에서 내렸을 때의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무게, 그 냄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그날. 지금 이 공항에서 하리는 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쳤습니다. 비행기 통로를 걸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벨트를 맸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지고 도로가 실처럼 가늘어지고 구름 위로 올라서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만 있었습니다. 넓고 맑고 끝이 없는 하늘. 하리는 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하린이라는 이름이 오늘 다시 세계를 향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도 그대의 하루에 조용한 쉼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